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인터넷 사진 이미지 편집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거예요. 인물 사진 보정하기 위해서 먼저 인물 뒤에 있는 배경을 제거해 보실 거고, 그 다음 인물 자체의 피부톤을 보정한다거나 또는 눈이나 입, 코와 같은 이목구비 부분들 크기를 키우고 턱 선을 안쪽으로 밀어내서 뾰족하고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크롬 브라우저 접속해 주시고 수업을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이미지 편집을 위해서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픽슬러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검색 결과 사이트 픽슬러.com을 클릭해 주십시오. 저처럼 픽슬러 사이트 들어오신 분들은요, 첫 번째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픽슬러 2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때 하단에 보시면 내가 저번 시간에 편집해 놓은 이미지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편집하셨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보정하고 싶다면 새로 열기 하지 마시고 하단 히스토리, 기록에서 불러오시면 그대로 연이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미지 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물 사진 보정법을 배워보시게요. 이미지 열기 클릭하시고 저처럼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이 나온 사진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꼭 모델만 있는 사진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풍경 사진이더라도 사람이 찍힌 사진이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여행 가셔서 찍으신 추억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선택하셨다면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인물 사진은요,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편집 연습해 볼 사진이 없으시다면 지금 잠시 제 영상을 멈춰 두시고 픽사베이 들어가셔서 사람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모델의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왼쪽 도구들을 활용해서 인물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르기 메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편에서 자르기 메뉴를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자르기 메뉴는 사진을 원하는 사이즈나 또는 원하는 비율로 자르실 수 있는 메뉴고요. 자, 저번 시간에 사용하셨던 기본 선택 후에 삭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직접 실습해 보실게요. 먼저 자르기 메뉴를 클릭하시자마자 상단에 도구 옵션이 바뀌셨는데요. 이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픽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수평 조절도 가능하세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 가운데에서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이 있다면 픽슬러 사이트에서 보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활용 한번 해볼 건데요. 이때 형태도 역시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유형 같은 경우는 비율이나 사이즈 무시하고 내가 선택한 위치만큼 사이즈를 변경 가능하시고 비율을 클릭해 보십시오. 저처럼 비율을 클릭하시게 되면 옆으로 1:1 비율,
아니면 2대3 비율 이런 식으로 직접 비율들을 내가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유형으로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유형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사진의 양끝에 있는 자르기 도구를 활용하셔서 저처럼 비율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때 밝은 영역은 산란나는 영역, 그다음 어두운 영역은 없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적용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이거 보이세요? 완전히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들은 사라지고요. 이때 역시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와이드 넓이가 변한 모습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자르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원본 사진에서 영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은 완전히 삭제되는 거. 우리 다시 뒤로 버튼 눌러서 취소하시거나 또는 히스토리에서 열기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클릭하시면 되돌아가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우신 기본 선택 도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본 선택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혹시 모드가 새로운 선택 모드인지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모델의 얼굴 부분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의 얼굴 부분에서 저처럼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이 완료되셨다면 남기고 싶은 부분은 얼굴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아닌 바깥 부분을 선택 후 딜리트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번 시간 메뉴 배우셨는데요. 선택, 상단의 선택이라는 메뉴에서 반전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반전 선택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얼굴 부분은 이제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말 그대로 바깥 공간, 얼굴을 선택하셨던 그 외의 공간이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딜리트 눌러보겠습니다. 저처럼 딜리트 눌러보시게 되면 자, 보이세요? 역시나 아까 자르기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영역만 남겨두었는데 선택을 취소해 보겠습니다. 선택 클릭 그리고 선택 해제 컨트롤 D 누르셔도 됩니다. 선택 해제를 클릭하시는 순간 자 사진은 그대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남아있지만 실제로 뒷부분의 모양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뭔가 바둑판 모양의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캔버스를 의미하고요. 실제로 사진의 사이즈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니고 캔버스는 그대로 960에 640 픽셀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남겨놓은 영역이 이제 내가 선택한 영역을 남겨놨다라는 뜻입니다. 자르기는 이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영원히. 그 다음 선택 후 삭제는 이 비어있는 영역 종이는 남아있고 사진, 이미지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꼭 다시 한번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히스토리에서 가장 위에 있는 열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 아무것도 우리가 메뉴 활용하지 않은 원본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되셨으면 두 번째 메뉴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리기 마스크 메뉴 선택해 주십시오. 자, 레이어를 자르는 기능은 우리 자르기와 비슷한데요. 더 섬세하게 잘라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리기 마스크 도구를 클릭하셨을 때 도구 옵션이 저처럼 또 바뀌게 됩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무려 5가지 도구가 있고요. 하나씩 활용해 볼게요. 자, 도형으로 마스크 그리기를 클릭하시고
이미지에서 살리고 싶은 영역만큼 저처럼 드래그 하셔서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때에는 나머지 영역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첫 번째 도형으로 마스크 그리기셨습니다. 두 번째 마술봉으로 마스크 그리기 해볼게요. 마술봉은 색깔을 기준으로 비슷한 색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술봉으로 그리기를 클릭하시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비슷한 색상을 살리실 수도 있고 또는 삭제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삭제를 하실 때에는 오리기에서 제외하기 모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각형, 겹쳐져 있는 모양, 두 번째 사각형 겹친 모양 도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마스크는 색깔이 비슷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부분 배경 쪽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클릭하셨을 때 이거 보이세요? 제가 클릭했던 이 갈색 부분과 비슷한 색감들은 모두 삭제되는 거. 그래서 마술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효과적이냐면 인물이 있고 인물 뒤에 배경이 초록색 스크린이다거나 또는 하얀색 벽지 이렇게 인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색감의 이미지 사진을 편집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인물의 얼굴 부분도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시거나 또는 마스크 1차 마스크 준 상태로 되돌아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마스크 그리기도 활용해 볼게요. 자, 마스크 그리기를 클릭하시면 이때에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직접 지우실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동그라미 모양이시죠?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 하시면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로 손가락을 놓아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드래그한 영역만큼만 삭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매직 봉으로 지운 거는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인물도 지워지는 오류가 났거든요. 그런데 직접 내가 드래그로 지우는 이 경우에는 원하지 않으면 인물은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번거롭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편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올가미로 마스크 그리기 해볼게요. 올가미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말고 내가 직접 범위를 지정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다 드래그 하셨을 때에는 넓은 영역을 한다 하시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시겠죠. 여러 번 드래그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범위를 지정해 놓고 손가락을 놓겠습니다. 그럼 내가 범위 지정한 영역 안만큼은 한 번에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올가미 도구 활용 방법입니다. 자, 저는 컨트롤 D 눌러서 컨트롤 Z 눌러서 되돌아가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라데이션 마스크는요. 이 색상을 우리가 좀 옅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클릭하신 채로 저처럼 사진의 오른쪽에서 그 다음 하단 부분, 위쪽에서 하단 부분으로 대각선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대각선 드래그 하시는 순간 어떠세요? 내가 시작한 지점, 드래그를 시작한 지점은 진하게 유지되지만 마지막 우리가 드래그 끝난 지점에서는 투명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색감이 사라지는 그라데이션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그라데이션은 뭔가 새로운 색이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였는데 이곳에서 현재 저는 제외하기 옵션이기 때문에
드래그한 영역만큼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마스크 도구를 잘 활용해 보시면요. 선생님들이 합성을 하실 때나 또는 이미지들을 겹치실 때 우리가 깨끗하게 겹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히스토리의 열기 클릭하겠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원본 상태로 되돌아갈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을 편집하실 때 활용할 만한 메뉴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지금 첫 번째로 자르기, 두 번째로 오리기 배우셨거든요. 마스크. 그리고 세 번째 픽셀 유동화 해보겠습니다. 픽셀 유동화는요. 밀기, 당기기, 회전 반사, 오목, 볼록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을 키운다거나 또는 뭐 볼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거나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픽셀 유동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픽셀 유동화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르기 상태로 사용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픽셀 유동화를 유지하는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은 원형입니다. 그래서 드래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미세하게 컨트롤하고 싶을수록 이 원형의 동그라미 크기가 작으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 상태라면 부자연스럽게 보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규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규격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원형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이 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픽셀 규격을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20이나 22 주셔도 되는데요. 원을 사용해서 직접 이동하셔도 되고 저처럼 숫자를 20으로 주셔도 돼요. 강도와 농도 역시나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농도가 강할수록 확실하게 변화는 되지만 티가 나실 수도 있어요. 보정에. 그래서 저는 50, 50 유지하고 규격만 20으로 바꿔봤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생각한 보정 방법은요. 직접 드래그를 해서 내가 줄이고 싶은 영역을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누르기 상태이니까요. 예를 들어 인물의 이 볼 부분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볼의 통통한 부분을 반대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상황은 너무 드래그를 심하게 하시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면서 누가 봐도 아, 포토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묘하게 살짝씩만 넣어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미묘하게 살짝씩만 넣어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자주 반복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절대 강하게 드래그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의 얼굴인데 불구하고 구겨지듯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강하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십시오. 저는 컨트롤 Z를 2번 눌러서 강하게 주기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짝씩만 드래그를 해서 자연스럽게 픽셀 안쪽으로 밀어볼게요. 되셨을까요? 네, 픽셀 유동화에서 누르기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키우기 옵션 사용해 볼게요. 자, 키우기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제 반대로 확대를 시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키우기 옵션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사람의 눈이 있는 부분으로 가 보세요.
특히 눈동자가 크고 또렷할수록 미인 또는 미남으로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보정하실 때에는 이 눈동자나 또는 동공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눈동자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고 저처럼 클릭 하시면 이거 보이실까요? 픽셀이 확대되는 거. 혹시나 이 변화를 처음 사용하셔서 못 느끼실까봐 제가 과장되게 해볼게요. 자, 과장되게 보이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거의 눈이 아닌 공간까지도 눈동자가 올라왔죠. 픽셀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픽셀을 확대, 번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커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이 기능이 미묘하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차이를 못 느끼실까봐 잘못한 듯이 많이 확대를 했고요.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역시나 아까 볼처럼 살짝씩만 클릭해 주셔도 충분히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신다면 자, 위쪽에 규격을 더 작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모델처럼 지금 제가 선택한 모델의 사진처럼 확대 얼굴만 잘 나오는 화면이라면 상관없으시겠지만 배경도 나와 있고 인물이 작다 하실 때에는 규격을 더 줄여주셔야겠죠? 규격을 더 줄이셔서 그 다음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컨트롤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확대를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규격을 더 크게 해서 확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편집한 부분은 동공, 눈동자죠. 그런데 눈 자체를 키우고 싶으실 때에는 규격이 너무 작아도 또 키우실 수 없어요. 저처럼 규격을 작게 줄이신 분은요. 규격을 눈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키워보도록 할게요. 규격의 사이즈를 저는 124 정도 하니까 이거 보이세요? 눈 부분 전체 주위까지도 우리 마우스 안에 들어가게 된 거. 자, 그리고 나서 옵션이 키우기 옵션이셔야 합니다. 키우기 옵션. 자, 눈동자 가운데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한번 그 다음에 다른 반대쪽 눈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클릭했더니 눈 주위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 중에서 내가 눈, 코, 입 자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하신다면 저처럼 규격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확대할 부분에다가 전체가 포함되게 마우스로 올리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반대로 세밀한 부분, 눈동자의 동공이라던가 또는 아주 작은 부분들을 확대하실 때에는 규격을 줄이셔서 디테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픽셀 유동화로 크기를 크여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볼을 축소해 보기도 하고 인물의 형태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다른 기능도 익혀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왜 이 모델의 사진을 선택했냐면 이 모델의 피부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귀여운 주근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근깨를 보정하는 피부 보정도 배워 보려고 이 사진을 선택을 했고요. 피부 보정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도장 브러쉬부터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원치 않는 점이나 홍조 또는 주근깨가 들어있는 영역 있죠? 이곳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복구 브러쉬 메뉴를 클릭할게요.
복구 브러쉬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역시나 이때에도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피부에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인지 크기를 그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깨끗해지게 만들고 싶은 피부 위에서 저처럼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이세요? 클릭하실 때마다 주근깨가 현재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로 주근깨가 없으시다면 어두운 부분 영역에서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피부가 보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패치 보정을 하실 경우에는 저처럼 부자연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많이 클릭하지 마시고 저처럼 자연스럽게 한두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떠세요? 많이 클릭한 왼편이랑 자연스럽게 4번 정도 클릭한 오른편이랑 변화가 다르시죠? 많이 누를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더 부자연스러워지기만 하거든요. 차라리 영역을 넓게 하셔서 한두 번만 클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한쪽 면을 너무 많이 하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피부와 동떨어졌기 때문에 더 어색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피부톤을 보정하실 때에는 꼭 자연스러우면서도 잡티가 보이지 않도록 한두 번만 클릭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 사용하신 이 패치 도구 또는 복구 브러쉬 도구는 자동으로 피부를 변경, 얹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피부톤이 아니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용하실 도구는 직접 내가 얹고 싶은 피부를 선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피부를 다른 곳에서 마치 복사해다가 다시 붙여 넣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도장이라는 메뉴 도구를 찾으셔서 클릭해 보세요. 도장 찾으셔서 클릭.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요. 내가 먼저 가지고 올 피부와 복사할 피부와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할 영역을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Shift를 누르시면 내가 복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피부를 복사하겠다. 그리고 Shift를 떼고 클릭하시면 복사한 피부를 그곳에다가 붙여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Shift를 눌러보세요. Shift를 누르면 페인트라고 나오죠. 우리가 벽지에 페인트 바르실 때 먼저 페인트를 듬뿍 뜨시잖아요. 듬뿍 떠서 그 다음에 붓에 바른 페인트를 벽에다가 칠하시죠. 즉 발라야 되는 색깔을 고를 때는 페인트 상태, Shift를 누른 상태, 그리고 내가 색을 골랐으니까 이제 칠해야겠다 하는 상태는 Shift를 놓으신 소스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해되셨고요. 브러쉬는 잘 아실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브러쉬에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디테일하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뿐만 아니고요. 가지고 올 때 그 외곽 부분을 내가 진하게 가지고 올 건가 아니면 부드럽게 가지고 올 건가 이런 선명도까지도 다 정해 보실 수 있어요. 직접 숫자로도 움직이실 수 있지만 밑에 보시면은요. 미리 몇몇 가지의 규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셔도 돼요. 원하시는 정도로 클릭하셔서 선택해 볼게요. 저는 첫 번째 줄에 20포인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20포인트, 20픽셀 규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되셨으면 바깥 공간을 클릭하시면 확인이거든요.
자, 활용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깨끗한 피부 찾으셔서 Shift를 누르신 채로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Shift를 누르신 채로 선택,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오셨다면 이번에는 Shift를 떼십시오. 손을 떼시고 자, 주근깨가 또는 잡티가 있는 피부에서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그냥 클릭하셨을 때 어떠세요? 깨끗한 피부가 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 상태로 깨끗한 피부다 해서 다른 영역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도장 도구는요, 정확히 말하면 기준점 페인트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처음 찍은 곳을 기준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럼 이거 보이세요? 처음 찍은 곳을 기준으로 똑같은 피부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피부만 보정하시려고 도장을 쓰실 때에는 절대 드래그를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자, 컨트롤 Z로 되돌릴게요. 최대한 근처에 있는 깨끗한 피부를 Shift로 선택하셔서 그다음 Shift 떼고 클릭, 보정. 그리고 또 다른 깨끗한 부분을 Shift 누르신 채로 가지고 오셔서 또 다시 보정.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하시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브러쉬가 너무 선명해서 어색하게 피부톤이 보정된다면요. 저처럼 규격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블러를 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지고 오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근처에 깨끗한 피부를 가져다가 올려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이때 절대로 처음에 Shift를 누른 피부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 피부 기준으로 보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오는 소스 부분, 페인트 부분이 그대로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무서운 사진이 나오실 수 있어요. 페인트 부분이 계속 커서가 위치가 이동돼요. 깨끗한 피부를 찍었다고 해서 그 위치가 계속 복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역시나 깨끗한 피부에서도 오른쪽으로 커서가 이동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를 도장 찍듯이 여러 개를 찍을 때 이 도장 도구를 사용하고요. 피부톤을 내가 직접 골라서 새로운 곳에 얹어줘야 된다 또는 복사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도장 도구를 활용해서 피부를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하실 수 있거든요. 이때는 도구에서 우리 취소하시기보다는 히스토리에서 그대로 제일 첫 번째 걸 눌러주세요. 컨트롤 Z로 취소하시기에는 과정이 많이 지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히스토리에서 가장 첫 번째 거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이 이미지 사진은요, 기능을 익히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게 편집 보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인물 사진을 가지고 와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도구 기능들을 다 익히셨으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눈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주근깨를 없앤다거나 이런 보정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나는 닫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상단에 이미지 탭을 닫아주시면 되거든요. 위쪽에 이미지 탭을 X자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이미지 열기 버튼이 나오시면 다른 인물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열기 버튼 클릭하셔서 또 다른 인물 사진 하나를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뒤에 배경 제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이어가 현재 잠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형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설정 클릭하셔서 잠금을 잠금 해제로 변경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는 설정을 바꿔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오리기 마스크 도구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리기 마스크 도구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저는 뒤에 배경이 톤이 비슷한 톤이기 때문에 마술봉, 매직봉으로 마스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때 마스크 옵션은 제외, 즉 제가 선택한 영역이 삭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 톤을 클릭 저처럼 한 번씩만 클릭하셔도 색깔이 같을 때에는 삭제가 되시고요.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모델의 사진에 비슷하게 회색 부분이 있으면 저처럼 같이 지워지신다는 거예요. 왼편은 깨끗하게 지워졌는데 오른편이 현재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지우실 때에는 자, 이때는 컨트롤 저는 Z를 눌러서 오른편은 직접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은 영역을 저는 지워야 하니까요.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 볼게요. 올가미 도구의 제외하기 옵션입니다. 그리고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서 저처럼 직접적으로 인물이 아닌 배경들만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제가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서 포함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만 살아남았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우실 때는 올가미 도구로는 어렵습니다. 자, 이때는 역시나 마스크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주시고요. 또 브러쉬의 크기도 바꾸실 수 있거든요. 크기를 좀 작게 그리고 부드럽게 지워지도록 저는 10 픽셀을 선택했습니다. 바깥 공간 클릭하셔서 바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이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곳에다가 놓으시고요. 그대로 드래그 해보세요. 저처럼 그대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아주 미세한 부분도 지워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부분을 지우셔야 한다면 브러쉬의 픽셀을 키워주시면 돼요. 저처럼 키워서 드래그, 해당 영역 위에서 키워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넓은 영역을 한 번에도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배경 지우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뒤에 배경을 바꾸고 싶다거나 그러실 때 배경 지운 인물을 가져다가 합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우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보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톤 보정 해볼게요. 복구 브러쉬 클릭 하셔서 또 피부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모델 사진이어서 아주 깨끗한데요. 잡티나 점이 있는 부분에다가 직접 클릭을 해주시면 보정이 되실 거예요. 피부톤 보정 첫 번째 복구 브러쉬로 해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편집한 이미지는 저장을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파일 메뉴 클릭,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저장입니다. 저장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이때 파일명을 내가 직접 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파일명은 우리가 보정한 인물 사진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유형이 나오거든요. 뒤에 배경을 없앤 파일 같은 경우에는 PNG로 배경을 없앤 사진이다 라는 것을 저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와 세로 사이즈는 저희가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물만 현재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상태로 다운로드 클릭. 자,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장 위치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때 보정 인물 사진, 파일 형식 PNG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십시오. 되셨으면 여기 보이시는 광고 창은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